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훗날에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기생충 백수의 존립 일기. 안녕하세요, 호당입니다. 저는 꿈을 이루고 싶어 34살에 퇴사를 했고요. 이후로 지금껏 방황만 하고 있는 40살 남자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일상이지만 함께 나누고 싶네요. 함께 즐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회사를 그만뒀다. 회사 생활이 불만스러웠던 건 아니다. 당시에 나는 수동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튀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그런 회사 생활이 결코 나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결정했다. 끊임없이 고민해온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결론지었다고 말하는 게 옳을 것 같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일단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보자. 해보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다. 질문에 대한 답이 맞는지 틀린지는 일단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영역이다. 그렇게 지난 34살의 여름, 회사를 떠나 나의 백수 생활이 시작되었다. 나는 올해 40살이 되었다. 30대에서 40대로 넘어왔다. 6월이 되면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는 하나 나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만 나이가 되어 다들 한 살씩 어려지기 때문이다. 나 혼자만 한 살 어려지는 것이라면 큰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게 아니라면 39살이나 40살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나이는 인간이 편의상 정한 숫자 표기일 뿐이지만 30대와 40대는 큰 차이가 나 보인다. 특히 나 같은 백수이자 미혼인 남자에게는 더욱이 무서운 차이다. 40대가 백수로 살고 있으면 욕먹기 십상이고 결혼하지 못하고 있으면 덜 떨어진 사람 취급당한다.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거나 명절에 친척을 만나면 언제나 그들의 관심사는 나의 현재 상태이다. 그들은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든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어깨를 으쓱하면서 대답을 회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왜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 애썼다. 이제는 설명하려 하지도 않는다. 상대를 쉽게 이해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번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도 상당히 고역이다. 한편으로는 고약한 생각도 든다.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나랑 같이 살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내게 무언가를 챙겨줄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그들에게 대묻고 싶다. 나를 위해 살아줄 거냐고 묻고 싶다. 또한 내가 설명하기를 피하는 이유는 백수로 보낸 지도 시간이 제법 많이 흘렀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 어떤 이야기를 하든 핑계처럼 보일 것이 뻔하다. 뻔한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다. 헤헤 헤헤. 그래서 나는 머리를 퍽퍽 긁으며 말을 최대한 아낀다. 그러면 상대는 이내 내 마음을 읽고 대화의 주제를 바꾼다. 가끔은 의도적으로 난처한 표정을 지어도 계속해서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면 상대의 질문에 따라 그에 맞춰 대답한다. 상대가 직장은 안 구하냐? 돈 안 버냐? 라고 물으면 이제 구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한다. 상대가 하는 일은 잘 되고 있어? 라고 물으면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여전히 성과가 없네요 라고 대답한다. 가끔은 다음과 같이 묻는 사람들도 있다.
돈도 벌지 않으면서 돈이 어디서 나오냐? 너희 부모님 부자냐? 예의가 없는 질문이다. 예의상 대답한다. 모아둔 돈 갉아먹으면서 부모님 집에 기생하고 있어요. 그럼 상대는 옳거니 하면서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본다. 나도 지난 청년 시절 직장을 다녔다. 직장을 다니며 월급의 80%를 저금했다. 10년 정도 모았다. 그렇게 모은 돈의 일부는 정기 예금을 들었고 일부는 투자 자산으로 쓰고 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빼두고 야금야금 까먹으면서 백수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님 집에 기생할 수밖에 없었다. 기생충처럼 딱 들러붙어 있어야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다. 부모님 덕을 보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한다. 백수라고 쫄면 안 된다. 당당해야 한다. 그리고 유쾌해야 한다. 정규직이 타임푸어라면 백수는 타임리치다. 청년 백수는 그야말로 타임 슈퍼리치다. 모두가 바쁘다고 동동거릴 때 한없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몹시 고귀한 존재다. 시간이 많다는 건 삶의 스텝을 세밀하게 클로즈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계절의 변화를 깊이 음미한다거나 도시의 곳곳을 탐사한다거나 마음의 흐름을 잘 살핀다거나 하는 일들, 가족이건 친구건 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변화들을 깊이 되새겨 볼 수도 있다.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면 신체적 공감력이 대폭 확장될 것이다. 동시에 인생과 세상을 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된다. 돈을 우선시하는 관점에서 보면 백수 생활은 인생 낭비처럼 보인다. 반면 성장이나 자유의 관점에서 보면 백수 생활은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당사자의 태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 스스로 성장과 자유를 꿈꾸고 있다면 이처럼 지혜로운 시간 쓰기가 또 없다. 우리는 시간을 팔아 돈을 번다. 백수는 시간을 팔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이 넘쳐나는 부자다. 백수는 자유로운 시간을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나는 백수가 된 이후로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었다. 그 중에 하나는 수영이다. 물론 직장을 다니면서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회사를 다닐 적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수영을 배울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백수가 되어서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배울 마음이 생겼다. 백수가 되지 않았다면 수영을 배울 일도 없었을 것이다. 바다 수영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백수 생활을 하는 동안 자기계발 모임에 참여하기도 했다. 자기계발 모임을 만들어 운영해 보기도 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모임에 참여하고 모임을 만드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기계발 모임에 꾸준히 참여했다. 이후에는 모임 만들기를 3번이나 시도했다. 이런 일들은 백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유로우니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 백수가 아니었다면 시도도 해보지 못했을 일들이다. 홀로 하는 여행이나 캠핑도 도전해 볼 수 있었다. 백수가 아니었다면 이 또한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백수 생활을 하면서 단지 돈을 벌지 못했을 뿐이다. 대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보았다.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자유를 즐길 수 있었다. 인생의 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것이 과연 인생의 시간 낭비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반대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인생의 지혜로운 시간 활용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고 앞으로도 믿음에 맞는 행동을 반복할 것이다.